B-B-B. 혈압계가 팔을 조여오는 그 답답한 느낌 기억하시나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치를 적어 내려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번엔 진짜 살을 빼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다짐은 희미해집니다. 왜 우리는 건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실패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치유 또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할 책,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말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잊어라. 대신 매일 딱 1%만 바꾸라고요. 하루 1%의 개선이 1년 동안 쌓이면 우리는 37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0에 수렴하게 되죠. 건강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이 운동을 시작하고 2주 만에 포기합니다. 아무리 걸어도 체중이 그대로네, 혈당이 안 떨어지네 하면서요. 작가는 이것을 낙담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얼음이 녹으려면 0도가 되어야 하죠.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로 온도를 올려도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축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된 게 아니라 축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사증후군을 탈출하는 심리적 기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살을 빼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뚱뚱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담배를 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권했을 때 A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 담배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B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B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단 거 안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가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세웠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설계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4가지를 대사증후군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실 테이블 위에 무엇이 있나요? 혹시 과자나 리모컨이 있진 않나요? 눈에 보이면 뇌는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위해선 환경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쁜 신호는 감추고 좋은 신호는 드러내세요. 약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두거나 운동복을 전날 밤 침대 옆에 꺼내두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막연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뇌는 구체적인 명령을 좋아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식을 쓰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저녁 식사 후 바로 거실에서 스쿼트 10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박제하면 핑계댈 틈이 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이 매일 하는 습관이 있죠. 양치질, 커피 마시기 같은 거요. 그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세요. 이를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스쿼트 5개를 한다. 양치질을 한 뒤 바로 영양제를 먹는다. 기존 습관이 새로운 습관의 방아쇠가 되어주는 겁니다. 운동은 힘들고 재미없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재밌습니다. 이 둘을 묶어보세요. 좋아하는 드라마는 오직 실내 자전거를 탈 때만 본다.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묶는 겁니다. 이를 유혹묶기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운동을 드라마를 보기 위한 기대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혼자서는 힘듭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당연한 집단에 들어가세요. 등산 동호회든 걷기 챌린지 단톡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무리에 소속되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샐러드를 먹으면 나 혼자 햄버거를 먹는 게 불편해집니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헬스장이 멀면 안 갑니다. 채소를 씻고 다듬어야 먹을 수 있다면 그냥 라면을 끓입니다. 좋은 행동에 마찰을 줄이세요. 헬스장은 집과 직장 사이 동선에 있어야 하고 채소는 미리 씻어서 잘 보이는 용기에 담아두세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것을 하는데 2분이 넘게 걸려선 안 됩니다. 매일 30분 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화 끈 묶기는 2분도 안 걸리죠. 여러분의 목표는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운동화를 신는 것까지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시작의 진입 장벽을 바닥까지 낮추세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세요. 야식을 끊고 싶다면 배달 앱을 삭제하세요. 매번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해야 한다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됩니다. 탄산음료를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 깊숙한 곳, 잘 안 보이는 곳에 두거나 아예 사지 마세요. 나쁜 습관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까는 겁니다. 대사증후군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보상이 늦기 때문입니다. 오늘 샐러드를 먹어도 살은 한 달 뒤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완료하면 내가 좋아하는 허브티를 마신다. 혹은 야식을 참은 돈을 저금통에 넣는다처럼요. 뇌에게 이 행동은 기분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오늘 약을 먹었나요? 달력에 X를 치세요. 30분 걸었나요? X를 치세요.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록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며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과식할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죠.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절대 2번 거르지 마라. 1번 거르는 건 실수지만 2번 거르는 건 새로운 나쁜 습관의 시작입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은 반드시 돌아오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운동이 항상 즐거울 순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늘 맛있을 순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지루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마추어는 기분이 좋을 때만 운동하지만 전문가는 기분이 좋지 않아도 운동화를 신습니다. 대사증후군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라 복리입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뱃살이 들어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1%,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2분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저녁 먹고 5분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개층 이용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